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을 뒤척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저도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깼어요. 맞아요. 그래서 콧물도 막 나오고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가을이 오는 건지 자세한 날씨는 김영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고요. 자, 오늘 체인지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름, 이 주름을 쫙 펴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어느 정도 오나요? 네, 지금 서울은 약한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고요. 이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무척이나 짧은 상황입니다. 오늘 출근길 빗길 운전 조심히 하셔야겠고요. 튼튼한 우산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영남 내륙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경남시청은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도 많은 곳은 200mm 이상, 강원 남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는 최고 150mm가 더 내리겠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 강원 북부, 남부지방에도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비가 집중되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엔 돌풍과 벼락과 함께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종일 이어지는 반면 제주는 오전까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광주, 대구가 29도, 대전 28도, 청주 27도 등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제주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이번 주 내내 서울 기준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며 크게 덥진 않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며 제주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였습니다. 연예 터치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 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요사 큰 족적 별이 된 하숙생입니다. 네, 말씀 보시는 대로 참 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가수 최희준 씨가 지난 24일에 별세했습니다. 노래 조금만 들어볼까요? 정말 남녀노소 이 노래는 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옥 같은 노래를 남긴 최희준 씨가 지난 24일 82살의 나이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6일에는 발인식이 있었어요.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네, 최희준 씨 지금 들리는 목소리 그대로 아주 중후하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라는 곡으로 데뷔했었고요. 맨발의 청춘, 하숙생, 길 잃은 철새, 팔도강산, 아주 서민들의 애환을 노래하면서 60년대를 풍미했던 탑스타입니다. 데뷔 때부터 또 독특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선을 끌기도 했었죠. 네. 일단은 이분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시잖아요. 그렇죠. 따라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음색, 맞아요. 발음법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력이죠? 그러니까 60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할 당시에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도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대학생 가수도 드물던 시절이었는데 네. 심지어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미군 방송이죠. AFKN을 굉장히 즐겨 들으면서 팝송 따라 부르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희준 씨가 대학생이 돼서 가수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또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계기가 바로 서울대 장기놀이 대회 대표로 나가게 되면서 여기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미 8군 쇼밴드 마스터 가족의 눈에 띄게 되고 미 8군 무대에 서게 되면서 진로까지 확 다 바꿨던 것이죠. 그리고 작곡가 손석구 씨를 만나게 돼서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라는 곡을 받게 되고요. 당시에는 이제 트로트가 성행하던 시절인데 이 곡은 굉장히 그 블루스의 뭐 또 이렇게 흑인 음악에 굉장히 재즈한 정말 그 우리나라 가요사에 어찌 보면 한 획을 그은 노래가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왜 같습니다. 하필 그런 데를 나가가지고 눈에 띄어서 막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서울대 법대면은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최희준 씨는 근데 어렸을 때 그 대학을 입학하려는 그 당시에는 상대 입학 원서를 늘 들고 다녔었대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법대에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법대에 가게 됐는데 그만큼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갖고 그렇죠. 자녀를 키웠던 기대가 굉장히 컸던 아들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가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최희준 씨가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름을 바꾸자. 였습니다. 그래서 최희준 씨의 본명은 원래 최성준이에요. 그런데 최희준 씨가 라디오를 나갈 그 장소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불편하셔서 계속 누워서 라디오만 듣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성준이라는 본명이 나가면 너무나도 깜짝 놀랄까 봐 아까 손석구 작곡가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작곡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쁠 희를 넣어서 최희준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가진 못했네 이름이. 그렇습니다. 많이 바꾸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방송 활동을 일단 시작은 했는데 네. 얼마 가지 않아서 대기만성형 학사 가수 1호라면서 정말 대대적으로 최희준 씨의 어떤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도 들키게 되죠. 예. 요즘에도 사실은 학력이 좋으면은 이슈가 되고 막 이런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때는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실망감이 크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께서 아시고 무려 보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희준 씨도 가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동안 참 불편했다고 해요. 음악이 좋다는 것이 참 죄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후에 가수로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최희준 씨가 60년도에 데뷔했는데 네. 아버님이 그 최희준 씨의 가수로서의 성공을 보지는 못하시고요. 그 같은 해 60년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희준 씨한테는 가장 큰 한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서울대 법대생 아들이 가수가 돼서 실망했던 점을 뭔가 회복시켜드리지 못하고 네. 아버님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오래도록 한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예, 최희준 씨가 이렇게 가수로 성공을 하면서 한국 대중가요사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60년대 가요계를 어떻게 보면 뒤바뀌게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사실 60년대에는요, 트로트가 거의 가요계 대부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정말 다양한 장르, 다양한 리듬의 노래를 소화를 했습니다. 뭐 재즈도 했고요, 스윙 리듬까지 선보이면서 장르의 다양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됐는데 이 장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희준 씨는 정말 목소리가 독특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허스키하면서도 그윽하고 저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대중음악계의 그 빛깔을 하나 더 입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최희준 씨 하면은 이제 뭐 목소리도 독특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신사 같은 느낌, 예. 젠틀하고 그렇죠. 바른 어떤 사나이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이 공연을 한번 펑크 낸 적이 있어요? 일명 땡땡이? 땡땡이를 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요? 그 성실한 것으로 유명했던 최희준 씨인데 예. 6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64년도 그 광주 공연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네네. 참 이게 같은 날 정말 전설적인 가수죠. 네킹콜의 내한 공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최희준 씨가 네킹콜을 너무 좋아해서 이 두 가지를 두고 정말 고민하다가
광주 공연을 다음에 와서 무료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 네킹콜 공연을 보러 간 것이죠. 아이고. 근데 이게 참 최희준 씨의 결단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냐면 네. 네킹콜이 한국에서 내한 공연한 다음 해에 암으로 별세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그 공연을 못 봤더라면 그러네요. 최희준 씨는 평생 그 공연을 못 봤을 것이죠. 예. 예, 그러네요. 예. 자, 이런 최희준 씨. 네. 역시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이셔서 그런 건가요? 네. 정치에 입문하기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정치인으로서의 최희준 씨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96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새정치국민회의에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이제 공천에 뛰어들게 됩니다. 경선에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가수 출신 정치인으로서도 큰 한 획을 그었습니다. 라이브 클럽 합법화 등의 어떤 문학의 현안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그것도 현실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최희준 씨는 국회의원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늘 자신의 지역구가 두 곳이다. 하나는 당선이 된 지역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요계다라고 할 정도로 늘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5대 의원의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네. 재선에는 나서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정치계를 떠났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중문화 발전에 힘을 많이 썼는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상임감사 지냈었고요. 대중음악연구소 이사장 등을 지냈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최희준 씨가 당시에 그 법안을 발의했던 개수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네. 대부분 이 대중문화 예술에 관련된 법안이었는데 그 공로를 2007년도에 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대상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가요계면 가요계, 정치계면 정치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네. 최희준 씨인데요. 이제 고인이 되셨죠. 애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요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정치계에서도 분명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정말 곳곳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의 조화를 보내면서 애도를 표했고요. 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직접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족을 위로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낙연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서 길게 글을 남겼는데요. 네. 가수 최희준님 명복을 빕니다. 제가 맨발의 청춘의 하숙생이던 시절 당신의 노래가 저에게 거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대학 선후배로 또 정치인과 기자로 뵙던 시절에 따뜻하셨던 당신의 기억합니다. 은퇴하신 뒤에 한두 번 노래방에 함께 갔을 때 당신의 노래를 제가 불렀지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소서라고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네. 자, 최희준 씨 정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네. 이 가슴에는 오래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요계에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노래들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 땅 사겠다 선언한 남자입니다. 네. 요즘 낚시의 매력에 푹 빠져서 아. 방송까지도 더불어 더욱더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누굴까요? 눈알 굴리는 분. 네, 그렇습니다. 안경을 쓰신 분. 잘 굴리시는 분 예. 이경규 네. 씨 이야기인데요. 네. 이경규 씨가 최근에 알래스카로 촬영을 떠났어요. 바로 도시어부 때문에 갔는데 아하. 그곳에서 알래스카의 땅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요? 한국도 아니고 알래스카 땅을 왜 사겠다고 한 거죠? 낚시겠죠. 뭐. 낚시죠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도시어부를 통해서 알래스카를 처음 가게 됐는데 네. 알래스카면 그 세계적으로 제일의 연어 낚시터다라고 네. 알려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정말 세계 곳곳에 낚시꾼들이 이곳에 몰려서 연어 낚시에 나서는데 우리는 알래스카에만 연어가 있는 줄 알잖아. 맞아요. 알래스카산 연어 이러니까. 네, 이 연어를 잡으면서 뭐 기쁨도 누렸겠지만 또 알래스카 어떤 풍광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이곳 좋은 곳이다. 내가 이곳에서 땅을 사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궁금하네. 왕포에서 알래스카까지. 진짜 꿈은 이루어지네요. 왕포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예술이야. 우리나라 연예인 차가 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온 사람. 아, 그러지? 그렇죠. 누가 알래스카까지 낚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렇게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촬영에 임하는 모습 참 이경규 씨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끔 여기 정말 행복하게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경규 씨는 정말 열심히 이번 촬영에 임했다고 해요. 촬영 전부터 제작진과 함께 예.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노력이 직접, 어마어마했죠. 네, 네. 연어 낚시 포인트를
선정하는데 아주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이경규 씨가 했던 노력들 살펴보면 예. 일단은 그 도시어부 제작진들과 네. 딜을 하게 되죠. 거래를 하면서 사실은 뭐 제작비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해외 촬영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알래스카를 그만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제작진들과 딜을 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그 80cm 이상의 광어, 네. 팔자 광어를 우리가 낚으면 알래스카 보내달라. 맞아요. 딜을 하게 그렇죠? 됐고 결국 팔자 광어를 낚게 되는데 지금 이 낚는 주인공이 장면이죠? 바로 보신 것처럼 이경규 씨였어요. 얼굴이 네. 빨개지도록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 이경규 씨한테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아니, 저렇게 네. 큰 광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때 기념 촬영할 때 구호가 광어였습니다. 네. 들리는 말에는 이경규 씨가 예. 총 책임 연출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책임 같아요. PD. 도시어부에서 예. 그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많은 열정적으로. 열정으로 네. 참여를 한다고 하시죠. 예, 네. 그만큼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대단합니다. 예. 네, 또 처음에 알래스카를 간다고 결정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선발대에 합류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사전 답사에도 참여를 하면서 낚시 포인트를 직접 선정하기도 했고요. 네네네. 사전 준비 조사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멤버인 마이크로닷 그리고 함께 출연했던 게스트 장혁 씨에게 깨알 같은 정보 또한 알려줍니다. 매일 연어가 강으로 몇 마리 올라오는지 계측을 하는데 오늘은 5만 마리라고 한다라면서 열심을 다하자라면서 화이팅을 또 불어넣기도 이게 하죠. 사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들 조사라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조사들은 체크하기 힘든 것까지 이경규 씨가 다 체크를 하셨다고 하는데 장혁 씨가 이번 편에는 게스트로 출연했었는데 아, 이분이 행운의 남자네요. 네, 장혁 씨 또한 커다란 물고기를 낚을 생각을 하며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SNS에 글도 올리면서 네네. 도시어부의 영문 이름이기도 하죠. Fisher of City. 예, 도시의 어부라는 네.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 네. 공개된 사진 속에 장혁 씨 자신의 출연한 그 도시어부 멤버들이죠. 이덕화 씨, 이경규 씨, 또 마이크로닷하고 함께 찍은 사진 올려놓기도 했고요. 특히 온몸으로 신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덕화 씨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 기대했던 알래스카 낚시는 성공을 했나요? 아쉽게도요. 첫날에는 그렇게 낚시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알래스카만의 낚시 방법, 그렇죠.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잡는다고 다 이건 잡는 게 조사를 아니거든요. 못하셨구나. 네. 네,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네. 살펴보면 일단 연어를 잡을 때 아감이나 몸통, 뭐 꼬리 이런 곳에 걸리면 방생을 해줘야 된다고 진짜요? 해요. 잡는다고 다 무조건 잡는 게 아니죠. 무조건 입에만 걸려야 합니다. 입에 왜? 걸린 연어만 인정을 받기 때문인데 아니, 입에 걸리건 꼬리에 걸리건 같은 연어인데.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또 희한하네. 자연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첫째 날에 마이크로닷과 이덕화 씨가 굉장히 큰 연어를 잡았지만 꼬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효 처리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출연자 중 한 명이 알래스카 전역에서 가장 큰 고기를 낚아서 공식 인증까지 받았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도시어부 제작진들이 지금 비밀로 감추고 있는데 네. 그 주인공은 돌아오는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 도시여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예고까지. 네, 기대되네요. 저는 이경규 형님 정말 부러운 게 네.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방송인들의 네.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저도 그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30년 차 뮤지션의 난청 고백입니다. 아, 이거 또 누구 얘기죠? 예, 뮤지션이면 귀가 누구보다 예민해야 되는 사람인데 누구죠? 네,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죠. 김종진 씨 이야기인데요. 지금 데뷔 벌써 30년 차인데 사실 30년 차면 그 가요계에서 보석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어떤 장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 난청 고백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겼죠. 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88년에 2인조 밴드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이의 꿈이라든지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 다양한 히트곡을 냈고요. 퓨전 재즈, 블루스, 하드락까지 정말 한국 록밴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여줬다 할 정도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고요. 네네. 대다수의 히트곡은 김종진 씨가 다 작곡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김종진 씨가 난청 사실을 고백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네요. 노래방 가면은 정말 많이 부르는 곡 중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남자분들 노래도 네. 그렇고.
그리고 김종진 씨는 워낙 뭐 보컬도 하시고 기타리스트로도 활약하시고 악기를 여러 가지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난청이라고 하시면 이게 가능한가 싶을 그러니까 이게 정도로 난청이 네. 뭐 데뷔하고 나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왼쪽 귀가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귀가 안 들린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겠죠. 네. 양쪽 귀가 만약에 다 들렸더라면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남들보다 부족하니까 더 노력하고 끝까지 소리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노력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뮤지션 김종진 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음악을 한다. 그리고 정말 정확한 음정을 표현하는 것은 보통 노력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베토벤 이후에 처음 아닐까요? 네. 정말 대단한 노력이 있었고요. 그에 못지않게 주변에서의 도움도 있었는데 바로 아내 이승신 씨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승신 씨와 지난 2006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년 차를 맞고 있는데 서로의 그 전에 또 아픔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요. 이승신 씨가 워낙 밝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면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러한 아주 엔돌핀 넘치는 영향력을 남편 김종진 씨에게 다 뿜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진 씨 SNS를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내와 함께한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승신 씨 SNS죠. 네, 아내분에 대해서도 표현을 한 글이 있는데요. 보니까 좀 저희가 괜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재능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은 함께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재능인데 내 아내 이승신에게 있다라고 애정을 표현했고요. 또 이 음악이라는 동굴에 갇혀 있던 자신에게 바깥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데구나라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승신이다라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운명이죠, 뭐. 예, 저나 뭐 김현욱 씨나 이렇게 남자분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아마 아내의 지지와 존경일 텐데 그럼요. 이승신 씨가 정말 그 김종진 씨를 이렇게 복돋아주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노래를 할 때 내 남편은 가장 섹시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공연이 있을 때마다 네, 그렇게 현장을 다 방문을 하고 우리 김종진 씨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김종진 씨의 어떤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제가 그 같은 프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승신 씨하고. 네. 근데 정말 그 순수한 매력이 있으세요. 맞아요. 약간 그 청순한 느낌, 네. 백치미 이런 것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둘이 잘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기 좋네요. 그리고 김종진 씨가 근데 야, 이 뭐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러죠? 나는 엄청 웃겼어요. 순간 어색했네요. 네, 김종진 예. 씨가 요즘 보니까 혼자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2인조 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다른 멤버가 전태관 씨가 있는데요.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태관 씨가 신장암 발병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당분간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네. 두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 때 특별한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바로 백발의 성성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도 섹시한 뮤지션으로 활동하자였는데 네네. 만약에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대중 앞에 괜한 도움을 얻기 위해 무대에 선다든지 그런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말자라는 약속이었대요. 그래서 일단 그 예전의 멋진 추억, 멋진 모습들을 지워버리는, 깎아버리는 것은 음악인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활동하자 해서 김종진 씨가 전태관 씨를 대신해서 홀로 열심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네,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5분이고요. 네. 이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뷰티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체인지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 분 함께하셨네요. 네. 방송인 장미화 씨,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 유현주 뷰티 디렉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은 뭐 태풍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햇빛이 따갑다라고 느낄 정도로 네. 강렬한 태양이 계속해서 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이 뜨게 되면은 태양이 싫어서는 아니지만 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맞아요. 눈을 찡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생기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기면 안 되는데 생기는 것들. 네. 정답.
대출. 대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갑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체인지입니다. 예. 자꾸 이렇게 찡그리다 보면 근데 나는 안 찡그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주름이 맞아요. 이마에도 눈에도 입 주변에도 목에도 누군가는 뭐 인생의 훈장이다. 뭐 이런 멋진 표현을 했지만 표현은 표현일 뿐 막상 생기니까 멋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신경 쓰이죠.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름을 쫙 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름이 참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눈가 주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미아 씨는 어디 주름 하세요? 이게 이제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 잘 웃으니까 이제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뭐 꼭 말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근데 뭐 얼굴에 뭐가 생기면 특히 주름 같은 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언뜻 봐서는 없어 보이세요. 장미아 씨는 그래서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피부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자세히 안 보려고 나 지금 가까이 안 있으려고요. 네, 그래서 먼저 궁금한 게요. 이 피부에 생기는 주름 원인이 뭘까요? 뭐 습관도 있겠지만요. 당연히 주름하면 당연히 노화 증상이겠죠. 그렇죠. 노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 세포 주기가 느려지기 때문에 진피에 있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이 줄어들면서 이제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위치라든지 원인이나 깊이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주름은 주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 종류나 돼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래비티 라인, 중력에 의한 주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중력 방향으로 피부가 처져서 생기는 주름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개인차를 볼 수 있는 주름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없어질 수 있는 주름이 이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로 막 계속 올리고 심지어 물구나 무서우고 막 이런 노력들. 뭘 하거나 뭐 시술을 하더라도 어쨌든 개인차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잘 생기는 부위가 보통 이제 입가주름, 마리오넷 라인이라고 하는 입가주름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느 순간 이 입가주름을 유심히 보게 되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웃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이 입가주름 때문에 사람이 일단 처져 보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고 심지어 우울해 보이고 더 심지어 못돼 보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입꼬리를 올려줘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사실 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게 그래서 그 주름의 별명이 보통 불독주름.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환해 보여서. 그래서 그거는 관리해 주시는 게 이미지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름은 저희가 보통 다이나믹 라인이라고 부르는 다이나믹 주름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 뭐 웃거나 인상 쓰거나 찡그리거나 뭔가 말을 할 때 보이는 때로는 보이고 때로는 안 보이는 주름인데요. 근육 움직임 때문에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특정 부위에 주름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미간주름하고 눈가주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제 아들이 벌써부터 인상을 쓰길래 저런 8개월인데 실제로 괜히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안 돼 펴야 돼 이러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돼 이거 습관돼 막 이러고 있는데 벌써 시력이 안 좋을까요? 참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래서 17개월밖에 안 되는 거. 네네. 마지막 세 번째 주름은 뭔가요? 세 번째는 사실 가장 슬픈 주름이에요. 중력의 영향도 받고 근육의 움직임의 영향도 받는 두 개가 합쳐진 주름인데요. 대표적인 게 목주름입니다. 목주름은 중력으로 인해서 처지기도 하고 신경 잘 못 쓰시는데 목은 또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1번, 2번 원인이 둘 다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세요. 맞아요. 스마트폰 하는 자세가 전형적으로 목주름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안 좋고 베개도 너무 높지 않게 베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주름들도 많다고.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좀 고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주름을 만드는 습관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마 주름은 어떤 습관 때문에 생길까요?
눈을 치켜 맞아. 뜨는 버릇. 이건 생각을 맞아요. 못했는데. 네, 이마주름은 사실 이마 근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가장 안 좋습니다. 보통 이제 안검하수가 있거나 눈 뜨는 근육 힘이 약한 분들이 의도적으로 눈을 크게 뜨기 위해서 이렇게 이마 근육을 같이 써서 눈을 크게 뜨시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 끼신 분들은 위로 확 보시죠. 그쵸? 이렇게.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네. 아무래도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될 타이밍에 이마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가로주름, 깊은 가로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습관적으로 눈을 이렇게 치켜 네. 뜨는 맞아요. 습관을 당장 고쳐야겠네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게 이마- 무의식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자, 두 번째 네, 팔자주름은 두 어떤 번째는요? 버릇일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네. 자, 흡연이요? 네. 아, 이건 좀 놀랍네요. 이거는 어떤 습관이라기보다는 예. 사실 흡연은 예, 다른 데도 행동인데 안 행동,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사실 흡연은 담배는 뭐 팔자주름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는 좋겠냐마는 사실 네. 네, 이제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유해 성분이 당연히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담배 유해 성분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네. 담배를 피는 그 행위 자체가 네. 그 행위가. 팔자주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담배 피실 때 보통 입을 오므리고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입가 근육이 많이 움직이고 팔자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흡연을 하시지 않더라도 빨대로 뭐 많이 드시는 분들도 사실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비슷한 있고요. 원리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슬프지만 이제 직업적으로 계속 웃고 계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나 습관적으로 좀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팔자주름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웃을 때도 허허허허 좀 작게 웃으시는 게 교양 팔자주름에는 있게 좋죠. 웃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크게 웃고 싶어도. 빨대 써도 그런다니까 네, 요즘 빨대가 안 좋습니다. 예, 일회용 뭐 쓰지 말자 거의 맞아요. 동참이 함께 되네요. 그러네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 손등주름은요? 손등. 설거지요? 네. 큰일 났네. 또. 네. 아내들 안 하겠네. 신체 부위 중에서 네. 이제 사용 빈도수가 제일 높고 네. 또 이제 피부가 가장 얇은 곳이 손등인데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어머님들 그 주름 이제 설거지 맨손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네, 네. 네, 그렇게 되시게 되면 장갑을 안 끼시면 이제 물이 많이 닿고 쉽게 건조해지면서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장갑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설거지하고 나서 손 씻고 나서 네, 이제 네. 핸드로션으로 보습을 꼭 챙겨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네. 뜨거운 물로 손 씻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유수분 밸런스가 또 깨져요. 아. 네, 쉽게 빼앗기기 때문에 네. 쉽게 건조해져서 또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 나 오늘부터 내 손 크게 맞는 고무장갑을 꼭. 왼손으로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맨손으로 그렇죠. 했는데. 특히 남자분들. 예. 그러니까요. 그냥 어쩌다 하니까. 네. 예. 자, 볼 뱃살 주름. 야, 이거 뭐 뱃살은 안 보이니까 상관없지만 볼은 좀 심각한데. 다이어트와 관련이 있네요. 이거. 맞아요. 요즘 네. 제가 아는 분도 얼마 전에 다이어트를 했는데 네. 배에 복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은 영 제가 보니까 아니야. 그 도로 찌웠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막 나이 들어서 갑자기 막 빼니까 이게 막 막 늘어나고 빠졌지만 주름이 노화를 생기고 예. 얻었네요. 너무너무 나이 들어 이게 보이던데. 한참 지난 얘기지만 이 잘못된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그 예가 조영구 씨였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갑작스럽게 빼니까 얼굴이 쫙 이게 주름이 많이 생기면서 네. 다시 필러를 넣으셨잖아요. 그거. 맞아요. 예. 또 이런 개인사까지 많은 걸 알고 아니 얘기했어. 계시네요. 방송에서. 예. 그런 거 개인적으로 또 네, 친하기도 하죠. 그런 증상을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네. 피부과에 되게 많이 오세요. 아, 그런 진짜로요? 증상으로. 그래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나는 빼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 빠지라는 부위는 안 빠지고 엉뚱한 데가 빠지는 얼굴 거죠. 살만 빠져서 노안됐다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맞아. 뭐를 채우시려고 되게 많이 오세요. 여름 앞두고 많이 가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몸은 사실 복근이 됐을 수는 있는데 얼굴 특히 이 볼살이 빠지면 그러니까. 앙상해지죠.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요. 맞아요. 문제는 광대가 도드라지면서 약간 이미지가 좀 세 보여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많이들 오시는데 반대로 그럼 그 상황에서 살을 찌우면 예쁘게 볼살이 올라오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살을 찌우면 또 뱃살부터 이제 살이 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뱃살이 갑자기 찌게 되면 가로주름도 생기고 또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다 보면은 잔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와 요요는 조금 조심해서 그렇군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뭐 좀 우리가 또 살이 있으면 다이어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빼는 것보단 야금야금씩 내가 다이어트 하는지 내 몸이 모르게
가끔씩 하는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씩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굶지 말고 운동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굶었을 때보다는 운동을 해서 단백질을 이제 몸에 근육을 만드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더 살이 더 잘 빠지게 하고 배가 나오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 아는데 잘안 조금씩 돼요. 빼는 것 자체가 티가 안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무리하게 한꺼번에 되지. 효과를 보려고 네. 무리해서 짧은 시간 안에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자, 이런 사소한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은 주름이 생긴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름을 한번 쫙쫙 펴는 방법 그렇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름을 좀 펼 수 있을까요? 주름을 일단은 펼 수 있나요? 사실 한번 생긴 주름은 잘 안 펴집니다. 네. 사실은 좀 속상하기는 그래서 막 한데 다리미도 팔더라고요. 다리미 심지어 비슷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네, 다리미처럼 정말 네. 집에서 펼 수 있는 제품들이 홈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페이스 요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 요가 네. 좋습니다. 일단 가장 얼굴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네. 이제 이마 주름이랑 눈가 주름 먼저 저희가 이제 좀 잡아볼 그렇죠. 건데요. 이마가 제일 잘 네. 보이죠. 지금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마 근육이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마 근육을 좀 릴렉스 시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검지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양쪽 검지를 이용해서 이마에 작은 X를 그리듯이 꼭꼭꼭꼭 눌러주시면 되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꼭꼭꼭꼭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강도로 효과가 있을까 좀 세게 싶은데. 눌러야 되는데 네.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아, 남의 네. 이마라서 그랬던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꼭꼭꼭 눌러주시면 네. 이마에 근육이 릴렉스 되면서 아, 이렇게 손가락을 이마- 크로스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네. 그냥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그냥 따로? 각도만 아,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마 근육이 좀 릴렉스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게 눈가 주름이죠. 네. 네네. 눈가 주름은 사실 이게 눈가 주름이 가장 근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네. 눈썹 끝에 보시면 예. 관자놀이라고 해서 움푹 들어간 들어간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5초 정도 세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띄었다가 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 옆에 주름,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을 이제 예방하기 예.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네. 눈 끝에 눈꼬리 끝에서부터 헤어라인까지 네. 동글동글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한 5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네. 약간 내 느낌에 정말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 같다 느낄 정도로 꼭꼭 눌러주시면 가장 도움이 많이 그러니까 되실 이게 것 같네요. 혈액순환을 돕는. 보통 이제 주름을 하면. 만드는 근육이랑 신경이랑 혈관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에 지금 마사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방해주는 효과도 예. 있고 네. 지금 근육을 좀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보고 계시는 도봉구의 김삼순 여사께서 목주름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막 열심히. 네. 사실 실제로 제가 목주름은 목주름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 남자도 신경 쓰이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힘을 줘요. 아, 편이라고. 그것도 좋지는 않아요. 근육을 오히려 그래요? 경직시키기 저는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줄 알았어요. 안 죄송합니다. 좋구나. 네, 아니, 왜 좋지는 않아요. 비웃으세요? 네, 비웃을만 하잖아요, 지금. 아, 잘못된 습관이네. 그래서 목주름은 사실 운동 많이 해보시는 분들 PT 네. 받으러 가시면 스트레칭 많이 하시잖아요. 목을 뒤로 이렇게 젖혀서 완전히 최대한 젖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기린목 운동이라고 해서 여자분들 목 길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 오른쪽으로 뒤로 젖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앞으로. 하면은 목주름이 오히려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이쪽 반대로 이 앞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숙이면은 네. 주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5초씩 네. 해주면 목이 길어지는 미용적인 효과까지 그렇군요. 기대하실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다 해줘야 예. 돼요. 네. 제가 아는 분은요, 목주름과 이 손 등 주름을 없앤다고 예전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 계셨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베개를 베가지고 네.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시는 분. 습관적으로 그렇게 잔다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베개의 위치는 여기 목 뒤에 놓는 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머리 뒤에 놔서 이게 너무 이렇게 젖혀지는 것보다는 목 뒤에 놔서 그냥 목이 살짝 이렇게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도움되는 증상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오랜 그 아나운서 선배신데 네네. 그 이후에 쇼호스트를 하셨거든요.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후배들에게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효과가 있는 얘기네. 네, 그거는 그리고 척추 관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베개 높이 베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베개 낮게 해서 목 뒤에 놓으시는 거는 되게 좋아요. 그렇군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입꼬리 주름은 우리가 어떻게 예방? 네, 이제 웃는 입을 만들어야겠죠. 이제 웃는 입이 안 되는 건 입이 처지는 건 이 근처 근육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어서인데요. 손가락으로 이 입가 근육을 이렇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꼭꼭꼭 눌러주시면 되세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눌러줘서 이완이 된 후에는 손가락 검지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마일 라인을 만들어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면 되세요. 살짝 올려줘야 되는군요. 그쵸. 네. 네. 지금 한 손으로 보여주셨지만 네. 양손으로 하면 더 낫겠네요. 그럼요. 그죠? 네. 네. 본인이 할 때 이제 집에서 TV 보시면서 하실 때는 네. 양손으로 하시면 되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몰랐는데 네. 입이 약간 이렇게 반대로 틀어지. 비대칭이 되시는 예. 분들이 계세요. 네. 아니 처음에는 정상이었어요. 네네. 대부분 정상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건 왜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주름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주름이 생기면서 모양 자체가 틀어지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지금 제가 말씀하셔서 봤는데 입꼬리 높이가 약간 다르시거든요. 그게 습관적으로 한쪽의 근육을 더 많이 쓰고 한쪽의 근육을 좀 적게 쓰는 건데 지금은 사실 괜찮은데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나는 안 그런데 비웃는다고 남들이 느낄 정도로 달라질 수 있으세요. 예. 그거는 뭐 마사지를 한다든지 네네. 병원을 찾으셔서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리프팅 페이스 요가 동작 여러분들 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빠질 수 없는 코너죠. 우리 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천연 화장품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 재료가 오늘의 당근, 재료는요? 레몬, 네. 그리고 하얀 가루가 있네요. 예. 이건 무슨 가루일까, 그죠? 요거트예요? 나는 여기서 마치 화면을 하얀 보니까 가루처럼 하얀 보이긴 가루처럼 해요. 보였는데 요거트구나. 예. 네, 유현주 뷰티 디렉터께서 한번 소개해 네. 주시죠. 어떤 크림인가요? 자, 오늘 오븐 보톡스 크림인데요. 네. 예. 야.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요? 오늘은 네. 당근, 요거트, 레몬즙을 이용해서 네. 이제 5분 만에 정말 간단하게 네. 빠르게 한번 그 보톡스 네. 크림 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 당근이 그렇게 피부에 좋은가요? 네. 그럼 당근이지 이러시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당근에는 비타민 C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저런 주황색을 내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먹어야지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어도 효과가 좋은데 이제 피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흡수가 그래요? 가능하고요. 이게 항산화 효과가 좋다는 건 말 그대로 항노화 효과랑 똑같기 때문에 네, 이제 피부를 되돌릴 수 있고 세월을 되돌리면서 트러블도 지켜주고 그리고 보습을 시켜주면서 잔주름까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만들어 보죠, 빨리. 네. 믹서기가 필요한가 봐요?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다 때려 넣고 갈면 되나 보다. 우리가 보통 하는 표현으로. 맞습니다. 당근은 잘게 잘라주시고요. 네. 잘게 잘라서 한 개 정도 넣어주세요. 지금 통으로 저는, 한 저는 개인데. 잘라왔거든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당근 하나. 네, 당근 하나. 그리고 요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생당근인 네, 거죠? 생당근을 네. 잘게 잘라서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네. 되고 네. 요거트는 5스푼 넣어주세요. 요거트. 요거트는 설탕 그 없는 어떤 게 요거트? 좋겠죠? 플레인? 네, 플레인으로 그쵸. 네, 설탕이 없는 걸 써주시면 좋습니다. 없는 걸 쓰는 게 뭐 좋아요. 섞이지 않은 거. 네, 플레인으로 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레몬즙도 한 스푼. 레몬즙. 네. 레몬즙을. 레몬즙 한 스푼. 레몬 자체를 넣어서 갈면 안 되네요. 레몬 자체를 가서 넣으시는 것보다는 네. 즙만 하셔서 웬만하면은 이제 안에 아기가 별로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표현을 고치겠습니다. 때려 넣으면 안 되네요. 네, 쓸어 넣어야 됩니다. 즙만 예.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바로 갈아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네. 진짜 뭐 심플한데요? 방법은? 네. 아주 간단하죠. 자, 이거 갈아진 게 있나요? 네, 제가 갈아진 걸 준비했습니다. 5분이 뭐야? 네. 얼마 걸리지 않네요. 네,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끔 네. 곱게 갈아주시기만 곱게. 하면 요렇게. 야, 색깔 고운 너무 색깔. 이뻐요.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꺼즈 대고 하나요? 아니면은 바로 하셔도 괜찮고요. 꺼즈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네. 이것도 역시 한 15분 정도 있다가 미온수로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크림 팩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시고 나서 아주 가볍게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럼 한번 발라볼까요? 발라볼게요. 네. 세안을 해주시고 나서 주름이 있는 부위에다가 주름이 특히 있는 눈가 부위에다가 쪽. 특히 네, 눈가 눈밑. 쪽, 눈가. 팔자 그다음에 뭐 팔자, 주름. 그죠? 네. 그다음에 재료들을 뭐 보니까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눈가에 저렇게 발라도 자극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자극이 전혀 없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이 얼굴이 왜 주황색이 됐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래도 검은색보단 낫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놀래는 건 다 똑같으니까 남편이 없는 시간에 우리가 좀 하는 네, 걸로. 이렇게 해서 듬뿍 올려주시고 네. 30분 정도 30분 충분히 정도. 충분히 흡수시켜 이거 주시면 언뜻 보니까 눈 밑에다 하니까 주름도 없어지겠지만 네. 다크서클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레몬에 들어있는 미백 성분 때문에 그죠? 다크서클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오, 요즘 아주 일치월장하고 있어요. 피부에 대해서 우리 김영우 아나운서가. 제가 관심 많은 게 또 다크서클이거든요. 그다음 눈 가도 그럼 괜찮습니까? 네, 눈 가에도 충분히 발라주세요. 눈가 주름. 네, 네. 눈가 주름도. 그리고 뭐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또 이마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도 이제 괜찮고. 네, 이마에도 듬뿍. 그러니까 주름 있는 곳에는 다 바르시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최정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네. 보니까 다 우리가 먹는 재료잖아요. 네. 지금 플레인 요거트, 네. 당근, 레몬즙 넣었기 때문에 예. 진짜 하다가 이렇게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피부에 발라도 별로 네.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목은 어때요? 맞아요. 목도 괜찮아요? 목주름에도 좋으시니까 아, 목은 예. 괜찮지. 그럼요. 그러네. 예. 다 바르고 베개 하나 베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손등에도 발라주고. 그러니까. 예. 네. 네. 자, 아주 쉽게 바를 수 있는 리프팅 재료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하려던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들썩이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 이 정부도 우려를 표시하자 박원순 시장이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용산 일대 철도를 지하화하고 여의도를 재개발하겠다고 밝히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해당 지역 집값은 서울 평균 상승률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박 시장이 한 달 동안 옥탑방 생활을 마치고 강북 개발 의지를 밝히자 부동산값 상승세는 전방위로 확산됐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는 엇박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도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에 서울시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며 정부 입장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상황 점검반을 설치해 부동산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시간인데요. 네. 오늘 주인공은요. 6.13 지방선거에서 71.3%라고 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다시 선택을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바로 평균 연령 36.7세, 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를 이끌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이춘희 후보가 재선에 도전했는데요. 73.8%로 당선이 확실시되고요.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건설부 시절 주요 신도시 건설을 기획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의 밑그림이 그려질 때부터 실무 책임자로 참여해 세종시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만들면서 세종시의 역사와 함께했다. 자타공인 세종시의 설계자로 다시 한번 세종시정을 이끌게 된 이춘희 시장. 행정수도 세종, 살기 좋은 품격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각종 현안 해결에 나섰는데 이춘희 시장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종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진행을 맡은 채널A 보도본부 이동영입니다.
이 도시가 출범한 지 6년 만에 인구가 3배 가까이로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이곳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범한 지 6년 만에 인구가 30만으로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이 어떤 비결이 있는지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세종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건설되면 그만큼 인구가 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하게 많이 늦어지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제 속도를 내고 이제 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 세종시 전문가로 불리는 이춘희 시장,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서, 나 이춘희는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반드시 완성시켜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네,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놓고 이춘희 시장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 바로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을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입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84년도 일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한 70% 선밖에 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국토부 건설부에 근무하실 당시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집이 없는 그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체로 이제 전세 또 사글세 이런 집에서 전전할 수밖에 없는데 소위 선진구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비록 자기 집은 아니지만 안정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984년도에 임대주택법을 제정하게 됐고 지금까지 그 법이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다음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설계자입니다. 세종시를 처음부터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의 전체 모습을 처음부터 설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세종시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게 신행정 수도 건설에 관한 실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 어디에 만들 것인지에 관해서 거의 전체 전권을 저한테 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지원은 충분히 해주셨는데 간섭은 별로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관리 운영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저를 이 도시의 설계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이춘희 시장의 핵심 키워드,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200과 211. 이 두 가지 숫자가 꼽혀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얼핏 봐서는 이게 다른 것들은 좀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숫자 두 개 보니까 도통 짐작이 잘 안 갑니다. 이거 어떤 숫자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재선을 했습니다만 처음 시장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게 매주 한 차례씩 시민과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매주 한 차례씩 언론인들에게 정례 브리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렸었는데 200회 정례 브리핑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과의 대화, 그것도 매주 한 차례 정도씩 했는데 그게 211번을 해서 아마 이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들 소통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들은 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접촉을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하신 건가요? 우선 시민들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지방행정은 현장행정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시민들한테 말씀을 듣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제가 설명도 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서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도 하고 또 의사결정도 하는 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춘희 재선시장이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또 정책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세종시에 가져올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시민특별자치시. 어떤 정책을 펴나가시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 설명을 우리 세종시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화의 상징 도시입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도시죠. 그리고 또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특별자치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 분권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도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맡겨보지 않은 점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의사결정들은 결국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그렇겠죠. 연관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의사결정을 한 후에 집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일을 했는데 앞으로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정의 여러 과정 속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고요. 시민들이 이 도시의 주인이 되어서 직접 이 도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도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가장 큰 이제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희가 준비한 다음 키워드 또 찾아봤는데요. 또 단어가 재밌습니다. 바로 청춘 조치원입니다. 청춘 조치원은 어떤 의미인지요? 세종시를 다들 우리 행정도시로서만 이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세종시는 73제곱킬로미터 이외에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465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서울시 면적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도농통합시이고 또 이 세종시 안에는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 대전, 광주와 같이 읍으로 승격됐는데 아직 조치원 인구가 5만도 안 됩니다. 대전, 광주는 150만이 되는데 이 도시가 이제 오래된 낡은 도시다 보니까 도로는 좁고 주차할 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죽어가는 이런 뭐 전형적인 쇠퇴된 그 읍단위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도시에 젊음을 다시 불어넣자. 도시에 젊음을 불어넣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저는 4년 전부터 조치원에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조치원을 젊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종시 정말 좋은 일들만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키워드 보시면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불협화음입니다. 이 지금 그동안에는 성과도 좋고 주민 참여형 여러 가지 제도 성과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종시가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건가요? KTX 세종역을 설치할 때도 그랬고 택시 통합 운영권 이야기 나올 때도 그렇고 이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과 불협화음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의 세종시가 뭐 이렇게 발전된 것은 주변 도시, 주변 지역, 충청권 전체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하고 대체로 또 상생 협력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잘 해나오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지역 간에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KTX 세종역이나 또 뭐 택시 영업구역을 확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저는 뭐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갈등 요인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이죠. 네. 또 상생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하는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KTX 세종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인근 지역들과 잘 협의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여쭤봤더니 이 사진 한 장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이 두 분이 보이고 있죠? 자, 그중에서도 왼쪽에 보이는 분, 이 바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 겸 현직 세종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자, 이해찬 의원을 꼽아주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뽑아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기 전에 제가 이해찬 국회의원님을 처음 만나 뵌 게 2004년도 6월 달인데 그때 총리로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단, 추진지원단장이고 추진위원장이 이해찬 국무총리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과 추진단장, 직속 상사 그런 관계셨군요. 직속 상하 관계로 오랫동안 모시고 일을 했는데 함께 이제 일을 해본 사람들은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모시고 일하기 편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버럭 한다고 그래서 버럭 총리 소리도 나고 하는데 그 직속부한테는 버럭 안 하셨나요? 사전에 의사결정 전 단계에서 굉장히 의견 교환을 많이 합니다.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을 하시죠. 근데 일반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화끈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 모습만 보니까 강한 인상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실제 그 전 단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 교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별로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이 세종시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이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그 뭐라고 쓰셨어요? 세종은 행정수도 세종은 저 이춘희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명이다? 이거 어떤 이유에서 운명이라고 써주셨나요? 저는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으로부터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관해서 명 받았을 때 한 1, 2년 정도 뭐 일을 한 후에 제가 원래 속해 있던 지금은 국토교통부로 뭐 되돌아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위원 결정이 있고 그 후속 대책 추진하고 그 뒤에 이런저런 그 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15년 이상을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운명적으로 엮이지 않았으면은 이 세종시 이 건설이라는 이런 막중한 책무와 저 이춘희가 이렇게 엮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제 운명이 된 만큼 우리 세종시 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으로 제대로 만드는데 그야말로 제 명을 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광역자치단체장 이 흔하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게 되셨는데 앞으로의 4년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갈지 포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 또는 자치분권의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을 믿고 저 역시 열심히 일한다면은 저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시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채널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길게 할애해 주신 점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우 교모님 8월 27일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